더 빨리 달리고 싶으세요? 그럼 그냥 더 많이 뛰는 것만으로는 어쩌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 트랙이 아니라 바로 이 웨이트룸에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근력 훈련이 러너의 속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아주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왜 더 많이 달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오는지 알아보고 러닝 이코노미라는 진짜 성능 지표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숫자들을 직접 확인하고 그 원리가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 훈련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동안 러너들은 VO2 max, 그러니까 최대 산소 섭취량을 높이려고 정말 열심히 주행거리를 늘려왔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경기력의 전부일까요?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자동차에 비유해보면 쉬워요. 아무리 강력한 엔진을 달아놔도 그 엄청난 힘을 벌태낼 차체가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엔진의 힘을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차는 금방 망가질 겁니다. 달리기도 똑같아요. 바로 이 말이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체 구조, 즉 차체가 유산소 능력이라는 엔진의 한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빠른 러너가 되려면 엔진만 튜닝할 게 아니라 차체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경기력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진짜 지표는 뭘까요? 이제 VO2 max라는 익숙한 개념을 넘어서 훨씬 더 중요하고 정밀한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러닝 이코노미, 우리말로는 달리기 효율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동차로 치면 딱 연비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속도로 달리는데 누구는 기름을 덜 쓰고 누구는 더 쓰는 거죠. 당연히 연비 좋은 러너가 더 빠르고 오래 뛸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훈련된 선수들은 사실 VO2 max 수치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럼 그들 사이에서 승부를 가르는 건 뭘까요? 바로 이 러닝 이코노미입니다. 누가 더 효율적으로, 더 적은 에너지로 같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서 승패가 갈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과연 근력 훈련이 이 러닝 이코노미를 실제로 얼마나 좁게 만들어주는지 수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에서 8%.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 연구들을 종합 분석해 봤더니 근력 훈련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러닝 이코노미, 즉 달리기 연비가 이만큼이나 좋아졌다는 겁니다. 1% 차이로 메달 색깔이 바뀌는 스포츠에서 최대 8%의 효율 증가는 이건 정말 경기력의 차원을 바꾸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번에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 즉 순수한 힘은 적게는 4%에서 많게는 33%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의 힘이 세졌다는 걸 넘어서 앞에서 본 그 엄청난 효율성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비밀이 풀립니다. 그냥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드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왼쪽 제일 높은 막대부터 보세요. 자기 최대 힘의 80% 이상을 쓰는 고중량 훈련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어요. 가운데에 플라이오메트릭, 그러니까 점프처럼 폭발적인 훈련도 효과가 좋았고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 저중량 훈련은 효과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핵심은 무겁게 혹은 폭발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들은 그냥 연구 하나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수십 개의 연구 결과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아주 신뢰도 높은 대규모 리뷰의 결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데이터가 뭘 보여주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개선이 일어나는 건지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죠. 숫자 뒤에 숨어있는 우리 몸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2.5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우리 다리가 자기 체중의 2.5배에 달하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충격을 수만 번씩 견뎌내려면 우리의 차체가 얼마나 튼튼해야 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 표가 그 원리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운동 단위 동원.
근력 훈련을 하면 뇌가 근육에 보내는 신호가 훨씬 효율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더 적은 노력으로도 더 많은 근육을 동시에 더 강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힘줄 강성. 힘줄이 단단한 스프링처럼 변해서 땅을 딛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튕겨져 나갈 때 더 강력하게 돌려줍니다. 연비가 좋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힘 발현율. 힘을 내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땀에 발이 닿는 그 짧은 순간에 더 폭발적인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실제 훈련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과학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주기화입니다. 무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훈련처럼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표를 보세요. 처음 4주 동안은 가벼운 무게로 정확한 자세를 익히는 적응기를 갖고요. 그 다음엔 아주 무거운 무게로 순수한 힘을 기르는 최대 근력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회를 앞두고는 폭발적인 힘을 키우는 파워기를 거친 뒤 마지막에는 훈련량을 줄여서 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하게 만드는 테이퍼링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거죠. 아니, 달리기도 해야 하는데 웨이트는 도대체 언제 해요? 자, 여기 동시훈련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왼쪽처럼 달리는 날 웨이트까지 몰아서 하면 푹 쉴 수 있는 날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우리 몸의 신호체계가 좀 헷갈릴 수 있죠. 반면에 오른쪽처럼 다른 날에 나눠서 하면 각 운동의 효과는 극대화되지만 완전히 쉬는 날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어요. 자기 몸의 회복 능력을 잘 살피면서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러너는 과연 얼마나 강해야 할까요? 강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여기 전설적인 조 비젤 코치가 제시한 기준표가 아주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드리프트는 자기 체중의 1.5배에서 2배 정도, 백스쿼트는 최소한 자기 체중만큼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러너에게 필요한 구조적 차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근력 훈련, 즉 리프팅이 러너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근력 훈련은 러닝 이코노미를 최대 8%까지 개선하고 특히 3km에서 10km 사이의 기록 향상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최대 근력도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마라톤 기록 향상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부상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과학이 말해주는 정직한 결론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경기력 향상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나 명확한데 왜 아직도 수많은 러너들은 웨이트룸을 멀리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